자, 2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종부세는 이제 그 내용, 우리 교재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택이 먼저 나옵니다. 주택에 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토지에 관한 얘기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고 일정 금액이나 이런 것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실 때는 이걸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제가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공부도 하기 쉽고 맞추기도 쉽고, 그죠? 자, 일단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일단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토지하고 주택인데 그 중에 뭐 토지는 분리과 죄송합니다. 별도 합산, 그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그리고 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 이 세 개만 종부세를 냅니다. 그죠? 분리과세하고 건축물을 안 낸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나중에 시험 볼 때 보면 건축물을 갖다가 내보면 계속 이상하게 건축물 내야 될 것 같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아니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일정액을 초과했을 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일정액이 중요합니다. 별도 합산은 얼마, 종합은 얼마 이렇게 이게 법으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얘는 얼마냐면 공시가격 합해서 얘는 80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얘는 5억을 초과해야 돼요. 얘는 6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초과했을 때 종부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금액은 알아야 됩니다. 80억, 5억, 6억. 그러니까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저걸 모르면 종부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 가격을 몽땅 합해서 80억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세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 합산은 5억을 초과되면 5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80억 초과, 5억 추가, 6억 추가. 그죠? 자, 근데 이 주택은 아시겠지만 모든 주택이 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그죠? 임대주택 있죠?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제외됩니다. 우리가 왜 임대사업자 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고, 요즘에 지금 뭐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다주택 그 중과세 때문에 뭐 강남 지역에도 이제 최근에 12월 달하고 1월 달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중공급 임대 8년 임대죠. 이번에 하는 것들은, 그죠? 그걸 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에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세도 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나중에 70%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죠?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도 뭐 얼마 정도 뭐 공제받고, 그다음에 뭐 재산세도 감면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그 임대 사업을 했을 때 대신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죠.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그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정 조건 갖춘 그런 것들이나 기타 임대주택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는데 나중에 개정된 거 위주로 해서 심화과정 할 때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은 그냥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즉 임대사업자를 내면 걔는 종부세 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그죠?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원용 주택이죠. 사택. 그죠? 이런 용도로 쓰는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있어요. 자, 어떤 사람 집이 100채. 그럼 집이 100채나 되니? 오, 너 굉장히 부자네. 너 한번 그럼 세금으로 한번 죽어봐. 그랬더니 가만 놔둬도 죽게 생겼어요. 왜? 미분양이야.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내가 100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뭐래? 너 집이 겁내 많으니까 너 한 번 죽여봐. 2번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양주택, 일정 요건 갖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또 제외됩니다. 미분양주택.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가정어린이집용시설. 가정어린이집용시설. 네, 저희 가면 놀이방 아시죠? 놀이방. 그 놀이방, 아파트 단지 가면 그 1층에 놀이방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놀이방. 잘 아시죠?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 중에 애 놀이방 보내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엄마들이 그러니까 뭐래요? 놀이방 애를 막 꼬맹이, 거기는 유치원이 아니라 깽이들이 가는 거예요. 깽이들.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 애들 많이 다니거든요. 막 2살, 3살짜리들 막. 그죠? 아직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은 걔들을 강제로 보내죠. 종일반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있다가 자기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자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애 데리고 와가지고 남편 퇴근하면 뭐라 그래? 피곤하다는 거야. 왜? 애 부르냐고 피곤했대. 애는 누가 봤는데?
애는 어린이집에서 다 봤는데 자기가 봤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놀이방은 용도로 쓰면 얘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그죠? 있잖아요. 우리가 주택인데 옛날 고택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막 몇백 년 된 고택, 한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지방문화재 이런 것들로. 그러면 이런 문화재 용도로 써 있는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과세권자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래라? 이 주택 보유 현황 신고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은 빼고 종부세 부과해달라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신고를 언제 하냐면 9월 달에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세무서에다. 왜? 우리 지금 국세하고 있죠? 국세. 날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게 뭐 하는 날짜예요?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내는 거죠. 일단 우리가 종부세를 내시려면 재산세를 먼저 내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종부세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 기한이 7월하고 9월이잖아요. 9월 달에 토지분이 내고 나면 이제 10월 달부터 종부세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려면 얘는 합산 대상은 미리 신고를 받는 거죠. 왜? 그래야지 이걸 빼고 준비하고 있다가 10월 달부터 세금 계산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종부세가 12월 1일이 납기 개시일이거든. 12월 1일. 그러면 적어도 고지서가 나가니까 11월 25일 정도까지는 이미 고지서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따지면 45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전국의 종부세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합산배제 신고도 미리 받는 거죠. 언제? 9월 달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자, 일단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1번에 과세 대상 주택이라고 돼 있죠? 자, 양가로 1번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과세 기준을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전국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고 나서 그거를 전국 합산해서 얘가 6억이 초과되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제외한다. 자, 별장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별장이 대표적으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종부세가 부과돼야 되잖아요. 근데 낫네요. 왜냐? 얘가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재산세 세율이 4%예요. 그럼 여러분 재산세가 4%면 굉장히 고율입니다. 왜? 다른 애들은 0몇 프로 막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4%를 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재산세를 엄청 많이 낸단 말이죠. 근데 12월 달에 또 종합부동산을 또 내라 그러면 별장 가진 사람이 재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적당히 냈으니까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는 애들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죠?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죠? 그 다음 2번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주택 그래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과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뭐 1번이 뭐 민간 건설 어쩌고해서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그죠? 넘어가면 2번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그 다음에 3번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그죠?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 주택, 그 다음에 5번 미분양, 그죠? 지금 한 거죠. 그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밑에 막 7, 8, 90까지 다 볼 거 없습니다. 6번 정도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 3번, 맨 밑에 3번. 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 신고라고 돼 있죠?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 합산배제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뭘 해라? 당일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충학습에 뭐 합산 임대주택 막 범위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볼 필요 없죠. 많이 나와 있네. 그죠? 이런 조건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보시면 되고 234페이지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상이 정해지면 그럼 이제 뭐예요? 이 종부세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죠.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금방 주택은 종부세를 내야 된다겠죠? 근데 여러분 왜 주택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를 안 내? 주택 있는데 왜 안 내요? 왜 안 내? 집이 싸서 그래. 싸서. 왜? 집이 싼 건 안 내죠. 그럼 비싸다는 건 얼마야? 여기 나와 있죠? 6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몽땅 합해서 공시가격으로 얼마가 안 넘어가면 6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종부세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세금을 낸다? 그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러면 주택분 종부세 납세는 누굽니까? 그럼 뭐라 하면 돼요?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별도 합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겠어요? 80억을 초과하는 자겠죠. 그죠?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는 이유가 얘가 교재는 별도 종합 따로따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어차피 전부 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그럼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 금액만 80억, 5억, 6억만 구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별도는 80억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주택할 때 주택은 납세 의무자 누구니? 그러면 6억을 초과하는 자. 아, 그럼 네가 6억 초과야? 그럼 별도는 80억 초과고 종합은 5억 초과겠네?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지. 그럼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죠? 납세 의무자. 자, 234페이지 2번.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죠? 6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죠? 6억을 초과하는 자. 끝.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자, 얘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짜리, 주택이 공시가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종부세 내셔야 되죠. 얼마에 대해서 내? 얼마에 대해서? 10억 다 내는 거 아니죠? 6억까지 안 내니까 초과되는 사항만 내겠죠. 그럼 여기서 6억을 빼죠. 6억을 빼고 얼마? 4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과표가 4억이 아닙니다. 자, 이 얘기 넘어간다. 여기다가 이걸 곱합니다. 공정시장 가입비율. 그죠? 이 비율이 80%입니다. 그러면 48은 30에서 얼마? 3억 2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 그러면 안 되고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뭐 한다고요? 공정시장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땡 틀린 거죠. 무조건 80%예요. 자, 우리 재산세 할 때 그 과표할 때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하거든요. 근데 그때 토지 건축물은 70% 곱하고 주택은 60% 곱했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80이에요. 주택도 80이고 나머지 토지도 80이에요. 왜? 얘는 부자들이 내는 거예요. 종부세 내는 사람 서민이 아니죠. 부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비율 80%를 100% 올리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100% 올리겠다. 왜? 어차피 이 비율은요. 100% 원래 내게 돼 있는 걸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률 개정할 것 없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 딱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100% 올라가면 세금 많이 나오겠죠. 자, 결론은 그러면 과세 표준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주택은 어떻게 한다?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일단 얼마를 빼줘? 6억을 공제하죠. 그러면 6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얼마 빼줘요? 합해서 얘는 80억을 빼주면 되죠. 그럼 얘는 80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나올 테고 얘는요 5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해? 세타 뭐를 해? 저 공제한 금액에다가 뭘 곱해라? 그쵸. 공정시장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곱하기 뭘로 간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곱한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도 합산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재에. 전국의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로 곱한다. 이렇게 나올 테고 얘는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제 이렇게 얘는 6억을 공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 똑같죠? 그럼 결국 기준금액을 공제하고 그다음 셋 다 뭐 곱해라?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라. 비율이 얼마라고요? 80%. 됐죠? 이렇게 똑같이 가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디 있어요? 얘가 얘. 자, 주택은요. 주택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단독 명의자는 추가로 3억 원을 뭘 받아? 추가 공제해 줍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하나인데 단독 명의 돼 있어. 그러면 과표 계산할 때 추가로 3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얘가 1주택자고요. 얘도 10억인데 얘는 2주택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둘 다 6억 빼고 6억 빼죠. 둘 다 빼주죠. 그럼 얘도 4억? 얘도 4억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는 1주택 단독 명의자면 여기다 3억 공제를 또 받는다는 거죠. 그럼 얘는 1억에 여기다가 공정시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얘는 같은 10억인데 2주택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80% 간다. 그럼 얘는 과표가 8천이고 얘는 3억 2천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세금을 실제로 얼마가 넘어야 세금을 내는 거예요? 9억이 초과돼야 세금을 내는 겁니다. 9억 5천. 6억이 아니라. 왜? 추가 3억 공제를 받으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집이 하나인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집이 많이 비싸다 해서 너는 부자니까 세금을 왕창 내라.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이 하나인 사람은 세금을 덜 내도록 최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3억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명의자는 9억이 넘었을 때 세금을 낸다. 그럼 수도권의 강남 이런 데 빼고는 지방에 아파트 하나 있는 사람이 단독 명의인데 공시 가격으로 9억 넘는 게 없다고 봐야지 거의. 그죠? 실거래가도 9억 넘는 게 많지 않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데 있을 수 1주택인데도. 그죠? 요즘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뉴스 보셨겠지만 강남에 집이 하나 있는데 시가가 한 30억 가요. 매매가가. 근데 공시 가격은 6억 7억밖에 안 간대. 그러면 종합부동산을 부과하겠다는 건 1주택자도. 근데 무슨 그 의미가 뭐 있어요? 가격은 매매가는 30억인데 공시가격 6억 7억밖에 안 되니까 종부세 부과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공시가격이. 말이 됩니까? 그 땅 비싼 땅에 그게 30억씩 가는데 공시가 6억밖에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니까 서로 국가 입장이고 내가 또 당사자면 또 틀리니까. 어쨌든 현재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조심할 건 단독 명의자만 된다 그랬죠? 공동 명의는 안 됩니다. 우린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게 공동 명의야. 그래서 집도 공동 명의야. 근데 얘는 공제 안 돼요. 그럼 얘는 그러면 야, 누군 입이고 누군 주둥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같은 집이 하나인데 우리는 그냥 둘이 갖고 너는 혼자인데 왜 나만 혜택 안 줘? 혜택 안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12억짜리 주택인데 가박을이 공동 명의라고 해봐요. 그죠? 부부 공동명의. 그러면 이 세금 계산할 때 어떡합니까? 12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5대5면 집을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6억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 이걸로 계산하면 안 되죠. 그럼 이걸 두 개 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대별 합산이 돼버려요. 세금을 개인별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 50%씩 나누는 거죠. 그러면 6억이니까 둘 다 6억 초과 안 됐죠? 그럼 둘 다 종부세를 안 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명의는 그 자체로 얼마까지 세금 안 내는 거야. 그죠? 6억, 12억까지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자체 혜택. 근데 여기다 또 추가 3억 공제해주면 안 되죠. 얘는 공제 받아도 9억 넘으면 내야 되는데 부부 공동명의 때 6억에서 12억까지 세금을 자체적으로 안 내니까 얘는 추가 공제 없다. 결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단독보다는 공동명의 유리해요. 근데 국세 파트는 그래요.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똑같은데 국세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가니까 집은 나누거든요.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동명의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근데 주의할 거는 가끔 그런 분 있어요. 아, 이 공동명의 유리하구나.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 12억짜리 집이 남편 단독으로 돼 있어요. 현재. 그죠? 근데 공동명의 유리하다니까 와이프 생일날 기분 맞춰주려고 당신 우리 생일이잖아. 내가 기분으로 이걸 공동명의 해줄게 해가지고 공동명의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죽습니다. 왜? 자, 만약에 남편 단독인데 공동명의 했어요? 그러면 50%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 집은 6억, 얼마? 6억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왜? 50% 남편이 부인한테 줬잖아요. 그럼 6억을 증여한 게 돼요. 그럼 증여세인데, 근데 다행히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가 6억까지 돼요.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요. 그럼 이분들이 10년 동안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다 그러면 증여세를 안 내. 하지만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왜? 부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공동명의니까. 그럼 증여 취득이면 6억이면 증여세가 취득세가 3.5%인데 부가세 포함하고 어쩌면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4, 6은 24,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이게 무슨 얘기야? 와이프 생일날 기분 한번 맞춰주려다가 세금 현찰 2,400이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간에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건 효과도 없어요. 왜? 이 돈 들이고 해주면 그때 할 때만 좋아해요. 마누라 고맙다 그래.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이 돈 반 들여가지고 1,000만 원 들여서 그 유명한 무슨 백 있잖아요. 그거 1,000만 원짜리 백을 하나 사줘. 그러면 와이프 기분이 아이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백은 한 번 살 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두고두고 좋거든요. 와이프가 그걸 사가지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무슨 행사나 뭐 졸업, 뭐 동창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꼭 들고 갈 거 아니야. 그죠? 가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 딱 들고 가면 친구들이, 너 이거 좋은 거 같다 그러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니야, 별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그냥 남편이 생일날, 됐다는데 그냥, 크게 백 하나 사줬어. 그냥. 그래서, 됐는데 그냥 들고 나서 얼만데. 몰라. 미쳤지. 1,000만 원 넘나 봐. 이러고 있는 거야. 자랑하는 거죠. 옆에 풀어 죽죠. 그리고 집에 딱 들어오면 남편 보자마자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 났지. 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왜? 백 사줬잖아. 그게 그 백 없어질 때까지 그 효과가 계속 가. 백을 볼 때마다 그게 훨씬 낫지. 쓸데없이 뭐 공동명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난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백이 1,000만 원짜리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 시문화가 그 남편 뭐 저기 할 때 그 유세할 때 들고 왔던 뭐 파란색 붉은색 그 백 있더만 그게 3,000만 원이라고 돼요. 3,000만 원. 쓰러지는 거죠. 그죠? 일반 중형차 하나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들고 3,000이 뭐 표도 안 나요. 뭐 알아? 여자들은 참 희한하죠. 그런 걸 3,000 주고 사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돈이 남아 들어도 그런 거 안 들 텐데, 그죠? 그럼 뭐 필요 없어. 의미가 없지. 또 물질에 저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에.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 보신 분 있겠지만 영국에 무슨 호주인가 어디 여성 27살짜리 여자가 무슨 골수 무슨 뭘로 이렇게 죽었는데 1년 젊은 나이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인터넷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친구들한테 글 남긴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참 구구절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숨쉬고 사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결국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저기 할 거면 하지 말고 또 누가 뭐 한다 기분 나빠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의미가 부질없다는 거야. 그죠? 다 좋게 어우러져 사는 일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대. 의미가 없대. 죽을 때 되니까 아무 필요 없다는 거 그게. 그 물질이 너무 신경 쓰고 없대.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몸만 간다는 거야. 그게 자기도 죽을 때 되니까 소원이 딱 그거래요. 그냥 조금만 더 이번 마지막 크리스마스까지만 가족과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래요.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되더래.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뭘라고 그렇게 사냐는 거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주변 사람 사랑하면서 그러고 살아라는 거야. 괜히 막 할 거 없이. 그게 맞는 말인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술도 많이 먹지 말고 또 뭐 오늘이 금요일이거든. 제가 촬영하는 날이. 그죠? 그래서 내일 토요일인데 불금이잖아. 오늘 불금. 또 오늘 가서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끊으라겠죠. 술 드시면 안 돼. 자꾸 술 먹으면, 그죠? 기억력이 자기 감퇴한다니까. 나이가 들었잖아, 그리고. 음주 가무에 지금 몰입하면 안 됩니다. 음주도 힘든데 가무까지 하면 쓰러지는 거야. 체력을 생각해야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 가보세요. 그러면 노래방 갔는데 옛날에는 빠른 템포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은 못 부르잖아요. 왜? 심장박동이 못 따라가요. 막 용하다는 그 사도, 저도 옛날에 용하다는 도사 연락에 그렇게 차달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돼요. 왜? 호흡 조절이 안 돼. 숨 딸려가지고. 나이 들면 왜 뽕짝을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왜? 그거는 템포가 느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심장박동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그런 거 부르는 거야. 요즘에 가서 뭐 불러? 그런 거 부르죠. 노래하면서 쉴 수 있는 거.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거 부르잖아. 그죠? 그것도 부르고 나서 또 한참 쉬어야 됩니다. 앉아서. 그죠? 우리가 체력이 이렇다니까. 근데 무슨 그러고 나서 노래방 한번 갔다 또 며칠 쉬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공부만 해요. 공부만. 일단은 지금은 공부에 몰빵할 때 됐습니다. 몰빵. 그죠? 벌써 1월달이 제야 정수를 땡 하고 친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죠? 3분의 1이 넘었어요. 1월달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지금 입은 거 긴팔 입고 시작해서 반팔 입었다가 긴팔 입으면 시험 보러 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4페이지 3번 주택의 과세표준이라 했죠. 1번 다주택자의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굵은 글씨만 읽어보세요. 6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 거긴 똑같죠? 그죠? 근데 다시 올라가서 그 가로 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1주택 단독 명의자는 뭐 한다? 3억을 추가 공제해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1주택자 주택수 계산은 지금 뭐 굳이 거기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심화과정 때 잠깐 보셔도 되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뭘 곱해요? 이게 세율을 곱하잖아요. 세율. 그죠? 자, 세율은 외울 건 없습니다. 얘는 그냥 뭘로 돼 있다? 누진세율로 돼 있습니다. 누진세율. 그죠? 이게 끝이에요. 그냥 누진세율. 그리고 뭐 굳이 그 세율 나와 있는 거 외울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얘가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세액공제. 자, 근데 이 세액공제가 누구만 해주냐면, 1세대 1주택자. 물론 당연히 뭐야? 단독 명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부세에서 뭐 단독이란 말 안 나오면 당연히 단독이라고 생각하면 돼. 1주택자는. 그죠? 그럼 집이 하나인 사람은 여기서 추가 3억 공제해서 세금 계산했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뭐 해줘?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공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령별 공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보유기간별로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공제는 이제 이거죠. 만 60세 이상 이렇게 됐어요. 3단계를 했어요. 60세 이상, 65세 미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는 몇 프로? 1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70세 이상이시면 30%를 공제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유기간은 5년 이상, 그죠?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10년 넘어가면 최대 얼마까지? 40%까지 공제해줍니다.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자,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이 세금을 계산하고 나서 세액공제를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다.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두 개가 뭐가 되면 중복이 되면 그럼 뭔다? 둘 다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세부적인 얘기는 혹시 못 외우더라도 뭐는 기억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 두 개가 뭐가 되면 중복이 되면 뭐 한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거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교재 보시면 236페이지 4번에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이라고 돼 있죠. 뭐 초과 누진세율 그렇게 돼 있고요. 그 2번에 보면 주택분 재산세액의 공제라고 돼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 주택이 있는데 얘가 시가표는 10억이라고 해보세요. 10억.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재산세 과표가 10억이라고 치면 얘가 이 10억 원에서 뭘 내요? 재산세를 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또 뭐를 내요? 여기서 6억. 그죠? 6억을 기준으로 6억 초과되는 이 부분은 또 뭘 내요? 종부세가 부과되잖아요. 왜? 6억 초과됐을 때 종부세 내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결론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같은 주택을 가지고 같은 보유세를 내는데 여기서 6억이 초과된 이 구간 있죠. 이 초과되는 구간은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재산세도 냈잖아요. 그 이중과세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고 나서 이 세금 낼 때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중복되는 부분 있죠. 중복되는 부분의 재산세는 빼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2번 얘기예요. 2번. 다시 한번 볼게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의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러니까 이중공제를 방지하겠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나중에 그러면 얘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별도 종합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초과되는 부분 중복되겠죠. 그러면 그 중복되는 부분에 재산은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 자, 5번 1주택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한 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에 1 또는 2의 규정은 뭐라고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복 공제 가능하다. 그죠? 이거 1이 연령별 세액공제고 밑에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연령별 세액공제에서 거기 나와 있죠? 만 60세 이상 1주택자 공제액 박스에 나와 있죠. 10, 20, 30 연령별로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밑에 보면 5년 이상, 10년 이상, 2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뭐라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 가면 6번에 세부담 상한이 나옵니다. 자, 세부담 상한은 우리 재산세 할 때 했었죠. 재산세, 그죠? 자, 걔는 세부담 상한 비율이 얼마다? 100분의 150입니다. 100분의 150. 그러니까 비율은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100분의 150. 얘도 100분의 150. 물론 이제 하나 조심할 건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종합 재산세는 주택은 예외에 있었잖아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 100분의 30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종부세는 주택이건 뭐건 예외 없이 100분의 150이에요. 왜? 부자들이 내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서민들이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택은. 근데 여긴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꼬여요, 이게 이제 꼬여. 그죠? 그래서 뭐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해놓고 그 뒤에다 뭐라고 나와? 단,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05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혹해? 그렇지. 딱 3억. 딱 3억이 3억이니까 3억 이하니까 이해하면 포함되니까 100분의 105 맞았네 이러는 거야. 그죠? 맞았네 이러고 좋아하는 거죠. 내 이거 하나 맞았다. 그러는 거죠. 그 옆에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야, 그거 100분의 105지? 맞지? 오, 맞아. 그런 거. 둘이 되게 좋아해요. 그 채점에 둘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거 없어요. 뭐만? 재산세만 있어요. 재산세.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유 불문하고 100분의 150입니다. 물론 이제 그 종부세 세부담 상한 계산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계산 방식까지 지금 볼 건 없고요. 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심화 과정 할 때 제가 그 종부세 세부담 상한 계산하는 걸 제가 따로 이제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뭘 조심해야 돼? 100분의 150이다. 근데 뭘 조심해라? 주택의 경우도 예외 없이 얼마로 간다? 100분의 150으로 간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엉키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엉켜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틀리고 그런 겁니다. 그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9페이지는 토지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 한 거 있잖아. 한꺼번에 한 거. 이거 따로따로 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넘어가 볼게요. 240페이지. 토지분 종부세에서 별도 종합이잖아요. 그죠? 2번 과세 대상 토지 구분에서 종합과 별도가 대상이에요. 그럼 뭐는 아니다.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된다는 얘기고. 그죠? 자, 오른쪽 납세 의무자. 누구라 했어요?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러면 별도는 80억, 종합은 5억 초과하는 자겠죠? 그 나와 있잖아요. 1번에 종합은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는 80억을 초과하는 자. 그렇잖아요. 그 앞에는요. 몽땅 합해서 별도는 80억을 공제하고 종합은 5억을 공제하고 그리고 뭘 곱해? 둘 다 공정시장가요. 4번의 1번 종합합산 보세요. 굵은 글씨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 이렇게 나와 있고 별도는 밑에 굵은 글씨 80억 공제하고 공정. 똑같다니까요. 굳이 갈 필요 없는 거죠. 뒤에 세율 똑같잖아요. 누진세율 끝. 그죠? 별도도 누진 끝.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 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교재 보면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거 보시면 돼요. 244페이지 비과세. 자, 만약에 제가 재산세를 비과세 받았어요. 그럼 종부세 낼까 안 낼까요? 자, 말했죠?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비과세를 받으면 그만큼 종부세도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고 내가 재산세를 100만 원 내는데 50% 감면받았다? 그러면 실제로 50%만 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감면됐다는 얘기는 재산세를 안 냈다는 얘기니까 종부세도 그만큼은 부과를 안 하겠죠. 결론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누구랑 똑같다?
그쵸.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용한다고 그러죠. 갖다 쓴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종부세 등의 비과세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249페이지 5절 과세 기준율 종부세 재산세 똑같죠? 언제? 6월 1일이고 납세지는 거주자의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국세는 전부 다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교재는 뭐 1번 거주자, 법인 또는 단체, 비거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다 외울 건 없고 여기 종부세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이런 뭐 세부적인 얘기까지 알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1번에 거주자만 보면 뭐라고 기억하면 돼요? 종부세는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라고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죠? 끝. 그죠? 자, 마지막 246페이지 가면 6절에 종합부동산세 징수 방법이 나옵니다. 자, 얘는요. 세금 부과 방식이 고지서 나온다 했죠? 근데 얘는 이제 원칙이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요. 말은 이렇게 써요. 정부 부과 과세 그래. 그리고 결국 무슨 얘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야. 재산세하고 똑같이. 근데 국세니까 용어만 정부 부가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 편하게 뭐라고 하면 돼? 아, 부가징수 즉 고지서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죠. 납기가 나와요. 납기가 12월 1일. 자, 납기는 언제다?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이네요. 12월 달에. 그죠? 1일부터 15일. 그죠? 얘는 조심할 게 중순부터 말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다 중순부터 말일이죠. 그죠? 근데 얘는 1일부터 15일이에요. 왜냐면 얘가 12월 16일부터 31일 이래버리면 여러분 작년 연말에 뭐 하고 있었어? 뭐에 막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이 다 가도록 술잔을 드세요. 그러면서 막 계속 음주감으로 막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세금을 낼 정신이 있어요. 그때 가면 막년에도 해야 되고 막 해돋이도 가야 돼.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31일로 가면 세금 다 납부 그냥 끝나면 해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기간이 1일부터 15일로 가는 거죠. 16일부터 31일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뭐 그런 것도 많이 틀린다니까. 그죠? 그럼 얘는 요 기한 내 안 되면 뭐가 나와? 얘도 가산금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얘도 뭐 할 수 있다? 얘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수도 있다. 날짜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자, 여기 이게 별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원칙의 고지서다. 그죠? 돈 내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1,00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1,200 나왔어. 그럼 많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가서 1,000으로 신고할 수 있죠. 근데 내가 1,000 나올 줄 알았는데 800밖에 안 나왔어. 그럼 가서 뭐라 그래? 기분 나빠서 가서 얘기야?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재산세? 800밖에 안 나왔어? 종부세가? 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뭐가 잘못됐어. 나 1,000만 원 낼 거야. 이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나왔을 때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신고는 언제 한다? 날짜는 똑같다는 거죠. 1일부터 15일. 근데 이건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선택상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내가 생각할 때 800 나올 줄 알았는데 1,000이 나왔어. 근데 그냥 말아 그래 1,000만 원 돼. 그럼 끝이에요. 근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는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했다 해서 얘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가산세는 의무 규정일 때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 그럼 가산세가 나와요. 근데 얘는 의무 규정이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가산세 부과하면 내가 고지서가 나와서 돈을 냈어요. 그때 한 달 있다 뭐라는 겨. 야, 너 누가 신고 안 하고 고지서 안 돈 내라겠어. 너 한번 가산세로 죽어볼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가산세 부과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때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과소신고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야? 과소신고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고 납부를 선택한 거야. 그죠? 선택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그러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무신고는 내가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고지서 나왔을 때 돈을 내고 말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과소신고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신고를 직접 가서 했단 말이야. 그럼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조사해봤더니 적게 신고했어. 그러면 그때는 과소신고분은 뭐가 나온다? 이미 신고납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산세분은 정확하게 기억해야지 어설프게 알 거면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인데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는 부과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신고납부를 선택을 했어요.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세무서에서 여러분한테 고지서 나온 게 하나 있고 내가 신고하는 것도 있고 두 개잖아요.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서 어떻게 준다? 네 과세권자가 이미 부과한 거 있죠? 그거는 없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고한 걸 일단 받아주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부가징수 얘기인데 요게 또 연결돼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246페이지. 6절.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징수. 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부세액을 결정하여 당해년도 언제라고 돼 있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죠? 1일부터 15일 돼 있고. 그러면 얘도 고지서가 나오니까 고지서는 너무 빨리 보내도 안 되고 늦게 보내도 안 된다겠죠? 몇 일 전까지? 그죠? 5일 전까지 발부하면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재작년인가 시험에 이거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5일 전에 발부한다. 옳은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그죠? 예외 신고납부. 1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세액을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날짜는 똑같아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면 요거 있죠. 요거 부과된 거. 이거는 없었던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옛날 총론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조세 총론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 경우 뭐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는 조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종부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규정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설프면 문제가 된다. 그죠? 넘어가시면 248페이지 분납. 이게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된다겠죠? 자, 기준금액 나와 있네요. 똑같습니다. 누구랑 재산세랑 500만 원 초과 기간은 2개월. 그죠? 똑같죠? 그럼 분납 한도 똑같겠죠? 왜? 우리 전 시간에 재산세 했잖아요.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초과 금액,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공부할 것도 없는 거죠. 분납. 자, 분납은 납부기에는 신청만 얘도 똑같이 하면 돼. 그죠? 볼 게 없잖아요. 그리고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20%를 냅니다. 농특세 20%. 그죠? 부가세를 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부세는 그것까지 하시면 되는데, 얘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1시간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기준금액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가징수에 관한 얘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 대상은 별도 종합주택이다. 근데 기준금액이 별도는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해야 된다. 납세 의무자는 그 기준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전체 합한 금액에서 그 기준인 80억, 5억, 6억을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거기다 뭘 곱한다? 그쵸.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이때 비율은 전부 다 얼마다? 무조건 80%다. 주택도 예외가 없다는 거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는 추가로 3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독명의만 된다. 그리고 그 단독명의자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중복되면 뭐 할 수 있다?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율은 그냥 누진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얘도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 전부 다 100분의 150이고 재산세처럼 주택도 예외 없이 100분의 150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비과세 감면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납부 방법이 원칙이 부가징수, 즉 정부 부가가 돼서 고지서가 나온다. 납기는 언제다?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단 이걸 안 하게 되면 가산금부가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얘는 선택상이라겠죠. 마찬가지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만약에 이걸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안 된다. 왜?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가산세는 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데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는 부과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납부를 선택을 하시면 이미 고지서 나와 있는 그 과세권자가 부과한 그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죠? 이게 분납됩니다. 500만 원 초과 재산세하고 똑같죠? 2개월 이내. 금액도 1000 이하면 500 초과금에 1000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시면 된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뭐 무리해서 막 여기다 물방울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셔야지. 오로지 우리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불금입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에 다른 쪽으로 불내지 마시고 공부하는 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지 TV를 본다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하여튼 날씨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